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벨 3죠. 문제집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문제 영상이고요. 저당권에 관한 부분인데 이 저당권은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당권 부분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자, 1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뭐 하려고 하냐면 양도하려고 해요.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을과 병 자기들끼리만 양도하면 갑은 여전히 을이 채권자인 줄 알고 을에게 돈을 갚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양도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채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줘야지만 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어요.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문제 지문을 보죠. 1번입니다. 피담보 채권과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는 안 했네요. 그래도 그 양도 자체는 유효하고요. 따라서 양수인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과 저당권 함께 양수했다면 채권 양도에 무엇을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일괄 경매죠. 자, 일괄 경매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뭡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면 되거든요. 따라서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가 가능해요. 2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의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걸 떠올리면 되겠죠.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제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죠. 3번,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돼서 양도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3번, 피담보 채권의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 채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은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이 없이는 저당권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이 저당권에 담보가 되는 피담보 채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이 소멸돼야 되니까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4번. 자,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그 지상권을 취득한 요 제3자도 결국은 제3취득자가 되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내리기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요.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압류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므로 목적물을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5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자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고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이 제3자는 제3취득자고요. 첫 번째는 변제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경매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문제가 쉽네요. 2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차임채권. 차임은 대표적인 뭐죠? 과실이죠. 따라서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압류를 해야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반복적이네요.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채권을 저당권자에게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저당권에 침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부족하네요.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런 거 우리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하죠. 자, 답은 쉽죠. 1번이 나머지 2, 3, 4, 5번 지문도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28의 기출문제인데요. 1번. 자, 저당권의 객체는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죠. 따라서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점. 2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과 저당권에 대해서는 부종성, 수반성이 인정되죠. 따라서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요. 1번에서 본 것처럼 분리돼서 양도가 됐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자,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겠죠.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담보물권인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4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죠. 자, 변제할 수 있었죠. 또 경락, 경매이 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변제하지도 못했고 경매도 받지 못했다면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쫓겨날 때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죠. 자, 저당물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여러분 모두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4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일단 27의 기출문제 기억,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그러면 건물이 증축됐다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부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기억을 보시면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이라는 말은 이 증축된 부분은 결국은 원래 부동산에 뭐가 됐다는 얘기죠? 부합이 됐다는 얘기고,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기억에는 저당권력이 미치네요. 니은번. 자, 이런 문제죠.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이렇게 남의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수트했으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겠죠. 따라서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D급번인데, 자, 구분 건물이죠.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건물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일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대지 사용권에 미쳐요. 뭐 사전이든 사후든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D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라더라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치가 된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대지 사용권의 뭐 때문에? 일체성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딕을 3개 다 미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원번, 위약금, 그 다음에 이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원번, 이자, 이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실행비용,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이 지연배상금은 몇 년 분할합니까? 1년 분할하죠. 그래서 이 실행비용과 지연배상금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지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지연배상금은 몇 년 분할합니까? 1년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9의 문제잖아요. 자, 이런 문제죠. 자, 우리가 항상 저당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손해를 입을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 이유도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영상에서 27, 28, 29, 30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돼요. 뭐 간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첫째,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라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데 이자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또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데 지연배상금은 1년분 하는데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뭡니까? 요거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요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요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어려워하시는데. 자, 그럼 6번은 뭐냐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았다. 저당권에게 미치집니다. 니은 저당권 설정이 이전 이후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았다. 저당권의 이익은 종물에도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치죠. 그 다음 디귿은 뭔가요?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 압류해야 비로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디귿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이죠. 근데 압류하기 이전에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으니까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에서 2번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이건 29의 문제입니다.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양도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3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므로 맞는 질문은 뭐가 되죠? 3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후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X가 되고요.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계량에 의해 지출한 비용이죠.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입니다.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질문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당권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인데 물론 뭐가 있습니까? 근저당인이 공동저당인이 좀 어려운 부분을 보게 되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꼭 보시고 저당권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